식물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학계에 알려진 종만 해도 3만여 종에 달하는 난초는 무척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이나 향기나 생김새 등에 걸친 난초의 풍부한 위장 전술에 식물학자나 진화생물학자들은 탐복해 마지 않습니다. 찰스 다윈도 난초에 깊이 심취하여 난초의 재생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책 한 권을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최근에 와서야 난초가 왜 그렇게 지독한 사기꾼 노릇을 하는지, 번식이나 생존, 생태계에서의 위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다른 식물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난초의 생태를 세세히 살펴보면 어떤 식물은 일찍부터 자주 번식을 하는 반면 어떤 식물은 당당한 태도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전자를 확실히 물려주는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생김새와 냄새가 마치 암벌과 같은 난초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수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유혹에 미끼를 던집니다. 또 어떤 난초는 암컷 말벌을 빼닮은 탓에 수컷 말벌들이 들러붙어 수시로 난초의 꽃가루 주머니를 들었다 내렸다 한답니다. 이를 위사겸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수벌은 새끼 말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단지 이 난초의 정자에 해당하는 물질을 전 난초의 씨방처럼 생긴 부위로 전해주어 가루바지를 식혀줄 뿐입니다. 어떤 난초는 썩은 고기에 냄새를 풍겨서 근처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난초는 다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흉내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꽃의 세계에서는 꿀을 제공하고 곤충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예절이건만 인색한 난초는 굳이 귀중한 음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속임수에 빠진 어리석은 벌에게 꿀 대신 끈적끈적한 꽃가루 덩어리를 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초꽃 속에서 빠져나오는 벌 중에는 꽃가루 덩이가 너무 무거워 제대로 날지 못하는 벌도 있습니다. 난초들이 흉내내는 동식물과 난초의 닮은 점을 세세히 살펴보면 곤충들이 자기 주위의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감각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난초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입술꽃잎과 속기둥입니다. 입술꽃잎은 삐쭉 튀어나와 있어서 활주로처럼 곤충들이 내려앉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속기둥에는 꽃가루 주머니와 씨방이 들어있습니다. 난초는 정자에 해당되는 꽃가루를 다른 난초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난초의 꽃가루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가 수분을 할 수 있는 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난초가 자신의 유전자를 전파하려면 가루바지를 해줄 매개체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일단 가루바지를 하고 나면 수정된 씨앗이 꽃자루 밖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난초에게는 다소 기생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난초 씨앗은 크기가 먼지 입자 크기에 불과해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씨방에서 나와 땅에 떨어진 난초의 씨앗은 근처에서 자라는 균류에게서 영양분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초들은 저마다 다른 균류에 기대어 싹을 틔웁니다. 공짜로 얻는 것만이 난초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듯 합니다. 많은 난초들은 나무에 붙어 사는 착색 식물입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빼앗지는 않지만 새의 배설물이나 썩은 나뭇잎 또는 비에 씻겨 내려온 물질에서 비타민을 얻기 위해 뿌리를 대롱거립니다. 하지만 게으르다는 사실만으로 난초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난초들은 대개 파멸을 자초하는 속성을 조금씩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난초가 가루바지를 해줄 곤충들한테 비열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곤충들은 난초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난초는 새총과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꽃잎에 앉은 꿀벌에게 꽃가루가 든 캡슐을 쏘아 보냅니다. 꽃가루 캡슐을 얼마나 세게 쏘는지 벌들이 그 캡슐에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 벌들은 이내 저격수 같은 난초를 피하게 되죠. 개불알꽃이라는 난초과의 식물은 꿀이 흠뻑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콤한 냄새까지 풍기지만 실제로 꽃 속을 들여다보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역시 야비한 속임수입니다. 벌이 맛있는 꿀을 얻으려고 아랫입술 모양의 꽃잎에 내려앉으면 개불알꽃은 윗입술 모양의 꽃잎을 덮어 벌을 가두어 버립니다. 벌이 도망갈 곳이라곤 뒤쪽으로 난 통로밖에 없습니다. 꿀벌이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꽃가루 기둥을 지나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꽃가루 주머니를 집어들게 됩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겪은 벌은 다시는 개불알꽃 근처에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이 경계심을 품게 되면 난초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하게 되죠. 같은 벌이 두 번은 속아주어야 가루바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꽃가루를 묻히고 다음에는 다른 난초의 암술에 발라주어야 가루바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식물학자가 메릴랜드 국립공원에서 15년간 개불알꽃 1000포기의 운명을 추적했는데
그 중에 겨우 23포기만이 그곳에 사는 멍청이 벌들을 이용하여 운 좋게 가루바지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난초의 번식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그 행동을 제법 그럴듯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난초들은 골수 도박꾼이어서 목돈을 쥘 한 번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건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대부분 해마다 수정을 하지만 수정한 뒤 생산하는 씨앗은 딱 한 개 또는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난초는 대부분 번식하지 못하고 한 해를 나지만 그중 하나라도 수정을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리처드 프리맥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초들은 복권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수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수정이 되면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뭐 아니면 도식의 전략은 난초들에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3만 종에 이르는 난초들은 대부분 개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난초는 높은 나무나 외딴 곳에 드문드문 자라나는 태생적으로 희귀한 꽃입니다. 일반적으로 희귀한 종은 과격하고 모험적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번식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외딴 서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난초는 완벽하게 가루바지를 해주는 매개체를 기다릴 여력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천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많은 난초가 한 해를 넘기고 다음 해까지 삽니다. 속기 쉬운 얼뜨기들이란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지만 희대의 사기꾼들은 오래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고등난초 북이라는 겁없게도 부자가 되고픈 욕망을 가진 인간들을 가루바지, 종족 증식해줄 매개체로 전략을 삼았습니다. 그 전략으로 수백 년간 기문둔갑, 변화무쌍, 음양호에 부자들을 홀려가며 이력까지 관리해줄 족보 시스템까지 만들도록 유도하고 난초가 스스로 부자가 될 사람을 골라서 자신들을 배양해줄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고등식물인 북이란의 유혹에 넘어간 부자들이 500년 가까이 오직 북이란만을 위해 배양법을 교육받고 전수하고 명감을 만들고 도감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족보를 만들었고 난초를 키운다기보다는 꿈을 키우면서 북이란 텔레파시 호르몬에 홀려 취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향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난초를 키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화하는 난초의 욕망에 부자들이 선택당해 난초의 진화의 그 거대한 가속에 올라탈 수 있도록 난초가 인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초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인간들은 난초의 길고 긴 진화와 성장의 역사와 전략에 대해 인간은 매일매일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인이 되어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즐거운 패자 노릇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난초의 전략에 속아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